여러분, 2030년 8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30년 8월 16일은 저희 카스텔라 팀에게 친환경 마을 카스텔라 빌리지가 여러분께 개방된 날입니다. 집을 직접 만들어 JJJ인지 태양열, 지열, 바람, 연료비 제로 JJJ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카스텔라 팀이 보고 배운 곳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친환경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마을은 친환경 자립에 초점이 맞춰진 차세대 공동체입니다. 카스텔라 마을은 제주도 애월읍 곽지리에 산과 바다를 낀 구릉지대에 조성되었으며 총 면적은 여의도의 절반 크기 가량입니다. 산 아래의 지열발전소와 그곳의 잔여를 이용한 야외 온천이 보이시나요? 이 발전단지는 카스텔라 마을의 1차 목표인 에너지 수출을 위해 가장 먼저 구축된 곳입니다. 제가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왜 발전소를 꼽았을까요? 그나저나 이건 다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자, 카스텔라 팀의 큰 꿈, 작은 마을 카스텔라로 가봅시다. 저희는 덴마크의 삼도섬이라는 곳을 모델로 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덴마크의 삼도섬은 덴마크에서 가장 가난한 곳인데 이곳은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자립에 성공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삼도섬은 문명생활을 영위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하고 수출까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도섬은 전 세계가 몰려와서 열광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친환경 발전가들의 성지가 된 셈이죠. 이런 데서만 지열발전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왜 저희는 무슨 땅으로 지열발전을 제주도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는 친환경 관광단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마을에 왜 저희가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저희 말씀을 드렸을까요? 마지막으로, 발전소를 짓는데 뭔 돈으로 저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일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카스텔라 마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스텔라 마을에서는 크게 지열발전과 풍력발전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지열발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열발전은 한 가지 특징으로 어디서든 이 삽 한 조로만 있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지열발전도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지열발전은 24시간 바람이 불지 않아도, 해가 뜨지 않아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지열발전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아이슬란드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였는데, 그중 하나인 UNUGTP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열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이나 학자들을 재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UNUGT가 좀 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학생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방문한 곳은 ISO이라는 아이슬란드 국영 지열 연구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그곳에서는 그곳에 나타나는 시각적 형상한 구조물도 볼 수 있었고요. 이곳은 저희가 지열과 관련된 탐사를 사용하는 차량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온도를 재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지하 5,000m의 온도를 재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많은 장비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시간과 노력과 연구를 통하여 지열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세계 5대 온천에 들어가는 블루라군이라는 곳입니다. 이 블루라군은 특이하게 다른 온천과 달리 지열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열발전을 하고 난 뒤 그 뜨거운 물을 식혀줘야 하는데, 인공적으로 냉각탑을 사용하거나 이 보시는 것 같이 저류지를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매우 추운 지역이지만 온실에서 바나나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바나나를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풍력 발전은 지상에서도 가능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육지보다는 바닷바람이 훨씬 거셉니다. 이는 육지에서 발전하는 것보다 해상에서 발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 풍력 발전할 경우 소음 문제나 그 크기에 대한 위압감, 어디다 건설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해상에서 할 경우 이런 문제들이 필요 없고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물고기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회량 증가이 되고 지열 발전과 풍력 발전은 모두 지구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방식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무한히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예술인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슬란드에서 거기는 갤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이한 점은 보통 갤러리는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와서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갤러리는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 뭐 약간 좀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항시 전시를 합니다. 이러한 예술인의 거리를 지나면 저희 체험형 한옥 민속촌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이 전통 민속 의상 중 한 가지를 착용하게 되고요. 그 두루마리를 하나 받게 됩니다. 두루마리가 뭐냐? 펼쳐보시면 과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이 과제 종류로는 민속놀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 연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서 전통 물건을 사용하고 온다든지 하여 좀 더 한옥 민속촌을 재미있고 활동적이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한옥 민속촌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덴마크의 민속촌 덴감레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기 가니까 진짜 옛날 덴마크인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갑자기 저희한테 막 블레스 이러면서 썰라썰라 하면서 하시는데 와, 제가 진짜 옛날 덴마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험 민속촌이 인기가 많아진다면 그 안에서 파는 전통 공예품,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걸 지나면 캠핑장이 또 있습니다. 캠핑장과 음식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본 덴마크의 삼소섬은 돈 한 푼도 없이 주주를 4,500명을 모았습니다.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고. 그리고 이 풍력단지는 주주들에게 진짜 정말 떼돈을 안겨줬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다가 저희는 지열발전소까지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난방비가 안 들어요. 지열발전소는 역시 난방과 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죠. 기다리기만 하면 필요한 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이 실현되니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문화관광단지도 있으니까요. 카스텔라는 친환경 자립형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카스텔라 마을은 이런 친환경 자립형 마을의 시작, 표준, 레퍼런스가 되고자 합니다. 구글 넥서스, 갤럭시 넥서스가 여러분이 쓰시는 안드로이드 폰의 표준인 것처럼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카스텔라 마을은 도전이자 해답입니다. 농촌 공동화에 대한 도전이고 도시화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해답입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저희가 만듭니다. 에너지에서 나가는 게 제일 커요. 숨쉬는 건 얼마 안 돼요. 그걸 해결하면 환경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저희는 저희 카스텔라 마을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있는 친환경 자립형 마을의 표준, 시작, 기준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